안녕하세요. 경북 지역 교육 현장의 따뜻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교육 매거진입니다.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숱한 고비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육 매거진에서는 임종식 교육감을 만나서 등교 개학에 대한 준비와 올 한해 주요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아무래도 시작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육 현장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이라는 산도 넘어야 했고 또 이제 등교 개학을 위한 준비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등교 개학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이제 우선 아이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제일 시급한 문제가 학교 방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 개학이 연기됨으로 해서 지자체, 보건소, 또 군부대에서도 이 방역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바로 개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40만 원씩 이 방역비를 내려보냈습니다. 이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마지막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학교 등교하게 되면 발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인원수가 많은 학교, 200명 이상 되는 그런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금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체온을 하루에 2번 재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교할 때 한 번 재고, 점심 식사하기 전에 한 번 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등교할 때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도 활용하고 또 체온계도 하는데, 지금 학교마다 체온계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경북 적십자사에서 이 비접촉식 체온계를 15,000개를 보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학급마다 또 이렇게 새롭게 체온계를 추가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등교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위생교육부터 먼저 할 차입니다. 손 씻기, 마스크, 또 대화, 장난치는 것, 이런 위생교육부터 먼저를 하도록 하고, 마스크를 면 마스크 2개, 네. 그 다음에 휴대용 손 세척제, 이걸 하나씩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보건용 마스크는 네. 교육부 지침에는 1인당 2개씩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1인당 8매씩 학교로 전부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이들 등교 시간, 급식 시간, 수업 시간을 조정을 좀 해서 아이들의 접촉을 좀 가능한 줄이도록 하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당분간은 시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좀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권장할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등교 개학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학교 급식실에 아크릴판을 설치하고 또 학생들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시차 배식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아이들 등교하게 되면 제일 걱정이 많은 시간이 급식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또 급식소의 의자들이 좀 이래 좁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급식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일렬로 이렇게 앉고, 또 급식 시간을 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줄 서는데 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스티커를 밑에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 그리고 또 식사 예절, 대화를 식사하면서 하지 않고 장난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예절까지도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개학이 예상보다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학사 일정 운영에도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도 짧아질 거라고 알고 있는데 수업 일수 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법정 수업 일수가 190일입니다. 190일인데 이번과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10%를 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중3, 고3의 경우에는 온라인 개학을 일찍 했거든요. 177일. 그 다음에 이제 중고 1, 2학년과 초등학교 4, 5, 6학년은 173일. 그리고 초등학교 1, 2, 3학년
개학을 제일 늦게 했기 때문에 171일 이렇게 하고 휴업 기간 중에 3주간은 우리가 여름, 겨울 방학을 줄여서 수업 일수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름 방학은 한 2주 정도, 겨울 방학은 한 4주 정도가 되겠는데 이 고3은 대입 일정 때문에 여름 방학을 3주 줄여야 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네, 아무래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수능도 미뤄지다 보니까 심리적인 불안감도 좀 굉장히 클 것 예,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원래 정상 개학이 되었으면 벌써 3학년 같으면 그 수능 모의고사를 2번 이상 이렇게 보고 담임선생님 상담을 하고 대학의 방향을 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전념하는 그런 때인데도 지난번에 그 모의고사도 제대로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그 수능 준비에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휴업 기간 중에 우리가 대학 입시에 대해서 2020 대학 입시에 대해서 안내하는 동영상을 우리가 탑재를 했습니다. 3,000회 이상 이렇게 조회를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진학지원센터가 우리 연구원에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또 권역별로 또 이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면 상담이 안 되니까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온라인 계약하면서 선생님과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권역별로 대입 설명회는 등교하게 되면 하게 될 것이고, 8월 중에 그 학부모님 학생을 위한 대입 박람회가 또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런 뭐 다양한 노력, 그 외에도 아이들의 학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래 처음으로 스터디 그룹 아시죠, 그죠? 그 학습 동아리를 300개 원래 아이들 운영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그룹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원래 아이들이 수능에 상당히 좀 불리하기 때문에 특히 재수생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제안을 좀 했습니다. 올해만큼은 수시를 좀 늘리자. 그리고 또 수시에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에. 그걸 좀 완화하거나 없애자.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 지금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완화하자, 보완하자. 이런 얘기들을 교육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온라인 수업을 길게는 한 달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현장을 점검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목소리를 경청하시면서 느꼈던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 혹은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온라인 교육 정말 이 전부 처음 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도 선생님도 또 부모님도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초창기에는 그 서버나 플랫폼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또 아이를 아침에 잠을 깨워야 되고, 또 초등학생들은 이게 들어오는 게 어려워서 일일이 알려주고, 저학년 아마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는 상당히 정착이 되었고, 출석도 5분만 하면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해 오면서 학교마다 아주 우수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마다의 우수 사례, 그리고 또 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경북형 온라인 수업 모델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수업에도 이걸 활용할 수 있고, 또 비상시에 꼭 이 감염병 아니라도 태풍이라든지 또는 뭐 지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수업을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대면 수업보다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특히 그 보안의 문제, 그리고 이 컨텐츠의 부족 문제, 또 아이들이 이 실시간에서 막 장난을 치는 선생님 사진을 스크랩해서 장난치고 이런 것들이 좀 사실 문제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은 보완을 해서 알찬 그런 온라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교육매거진 오늘 이 시간에는 임종식 교육감을 만나서 등교 계약 준비와 또 올 한해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다른 교육 정책
정책들이나 사안들이 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면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올해에는 고교 무상교육이 대폭 확대가 되는데요. 예.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무상교육이 지난해 2학기 때부터 고3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명에게 약 한 90억 원 우리가 지원을 했거든요.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약 4만여 명에게 한 500억 정도 해가지고 이제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대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 2, 3학년 전체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해서 안 그래도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어려운데 참 경제적인 그런 형편 때문에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굉장히 예, 힘쓰고 계십니다. 예. 특히 작은 학교 자유학부제가 올해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가 되고 또 운영하는 학교도 대폭 늘어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예.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그 작은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은 학교가 사실 이제 미래 교육을 하는 데는 맞춤 교육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맞춤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작은 학교가 아주 유리한 그런 새로운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을이 소멸되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살리면 그래도 마을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통폐합보다는 이제는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학구라는 것은 아이들을 골고루 좀 배치를 해가지고 어느 학교에 집중되고 이러면 학교 운영이 어렵거든요. 배치를 해서 이 적정 규모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 따라서는 환경이 좀 좋은 학교, 또 이 거주지가 어중간해서 신설을 못한 학교들이 과밀 학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농어촌 학교들은 그 지역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아이들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것이 이제 학구를 좀 풀어주자. 대도시에서 작은 학교로 농어촌 가는 거는 이제 거주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전학할 수 있도록, 입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를 어제 지난해 풀었거든요. 지난해는 초등학교 29개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134명이 옮겼습니다. 네. 예, 아이들 중에는 작은 학교 체질이 맞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작은 학교 가면 무슨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1학기를 포함해서 108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한 400명 이상 옮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학교도 맛집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작은 학교지만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찾아오는 학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올해 아주 그 획기적인 성과가 하나 있는데, 안동에 이제 그 풍산중학교로 있습니다. 네. 읍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학교인데 여기에 중학생들이 그 한 학년에 한 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자유학구제 지정이 돼 있는데 도청 신도시 학생들이 두 반이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한 학급짜리가 세 학급짜리가 돼 있는데, 도청에 있는 이제 그 신도시에 있는 풍산중학교, 풍천중학교죠. 풍천중학교 경우에는 과밀 학급에다가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교실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좋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이 사실 그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의 가장 참 모범적인 그런 표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학생 수는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북에는 신설학교들이 여러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학교들이 있고 또 왜 신설하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래 그 5개 학교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석적에 있는 그 석적 유치원, 그 다음에 이제 구미의 신당 원당 초등학교, 그 다음에 구미의 산동고등학교, 그리고 울릉중학교, 이렇게 5개 학교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 앞에 언급한 석적 유치원하고 또 신당초, 원당초, 그리고 구미 산동고등학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구 유입이 있어가지고 다른 이제 시에서도 이동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유입 때문에 그 4개 학교는 신설을 하게 됐고요. 울릉중학교는
기존에 그 울릉도에 중학교 4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릉 서중, 북중, 우산중, 울릉중 이 4개가 있었는데 이 4개가 이래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 수도 좀 적고 또 환경도 좀 어려웠습니다. 이 이제 국가 지원을 받아서 4학교를 통합해서 기숙형 중학교로 이렇게 원래 출발하게 됐습니다. 아주 그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울릉도에서 아마 최고 전망이 싶은데 그래서 이제 갖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가 필요할 때 우리가 기준 요건만 갖춘다면 학교를 짓고 교육 환경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업 성취 인증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예.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그 학년별로 교과마다 반드시 성취를 해야 할 그런 핵심 지식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반드시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아이들 관찰해서 평가한 내용을 서술형으로만 기록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도 자유학년제가 되어서 또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알 수가 없으시죠. 제대로 성취하고 넘어가는지 궁금한 점이 있고, 또 우리 교육청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반드시 그 학년 그 교과에 성취해야 할 그런 핵심 지식을 보장해줘야 할 그런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디어를 낸 것이 학교에 시험을 도입하게 되면 지금 우리 가는 교육 방향하고 좀 그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학교에 또 선생님들 부담이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를 거치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번 온라인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온라인으로 문제를 우리가 그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입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교과목은 대체로 5과목, 국영수, 사회과학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치는데 아이들이 통과가 되면 성취 기준이 통과되면 아이들이 인정서를 줍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너는 수학은 통과. 인증서도 온라인으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반드시 그 아이들이 익혀야 할 그런 지식을 우리가 보장해 주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험처가 실패한 경우에는 2번, 3번 계속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런 그 기본적인 반드시 아이들 알아야 할 그런 핵심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원래 도입한 제도입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없었던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모두가 사실 바라고 네. 우리가 반드시 해드려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앞으로도 이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코로나19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생 많았던 경북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그리고 선생님, 학부모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같이 힘을 모은 덕분에 상당히 좀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지난번에는 그 전체 전국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등교 개학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정말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는 정말 등교하는 그날까지 건강수칙 더욱더 잘 지키고 보람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부모님 그동안 가족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 앞으로 교육 현장에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들만 전할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육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